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참 오늘 전국적으로 선두 번개를 동반한 전국적인 또 집중 호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투자의 아이디어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출연자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도 18 둔화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금리 동결 소식까지 참 컨센서스보다 긍정적으로 시장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서 오늘 양시장 흐름 좋았네요. 코스피는 2,591포인트, 코스닥은 1%대 더욱더 강한 상승 행세를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지수 흐름들을 이끌었던 몇 가지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참 기분 좋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았나, 지수 흐름까지도 연출을 했습니다. M&A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불어오게 되면서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9%, 셀트리온 헬스케어 2%, 셀트리온은 15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더불어 MSCI 지수 편입, 액면 분할 등 모멘텀이 여러 가지로 더해지면서 이제는 머지않아 정말 천장을 뚫고 하이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오늘 일중 보실 겁니다. 장 초반보다 점차적으로 높아졌고요. 정말 꿈에 그리는 그 가격까지도 높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96만 5천 원, 그리고 계속해서 4% 오늘 강세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진짜 황제주 등극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시장 상황도 이렇게 또 투자해서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 장의 또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전에 시간의 특징들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 묶을 수 있는 종목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 그리고 엔비디아, ARM, 앵커 투자 등 논의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하반기부터가 정말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계속 가셔야 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네오셈은 9%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요. 미래반도체도 시간에서 4%, 그리고 ISC 역시도 8%대로 흐름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 좋았습니다. 살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도 좀 보셔야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자회사 신성 ST, 코스닥 예비 상장 심사 승인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IPO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 심사들이 나오게 되면 신성 델타테크도 시간에서 9%나 또 꽝쭉 뛰어오르는 움직임들 보여주는데요. 내일 시장이 좀 어떻게 이 흐름들이 연출될까요? 이 점까지 체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직 스튜디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테마, 메타버스 상업의 표준화 포럼 발족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테마군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위직 스튜디오도 3%대로 오늘 움직임들 좋았던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전문가님 모시고 또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이분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봐야겠죠. 영화계 몸짱 권상우가 있다면 주식계에는 수익장 이분이 있습니다.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꽃미남 같은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죠. 넥타이만 꽂히고 꽃미남은 아닌 걸로. 아, 네. 굉장히 겸손하신 또 멘트였고요. 오늘 시장 참 기분 좋았는데 예.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세요. 권성우 씨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권성우 씨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아, 권상우 씨의 예. 좀 성대모사를 좀 해주시겠다. 예. 기대됩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아니, 시장은 돌아오는 거야. 예. 와우, 예. 시장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뭘 날리셨죠. 우리 그 옛날에 드라마 중에 되게 명장면 예. 네, 해주신 그걸 거. 아시네요. 아주 어릴 때 한 5살 때인가요? 아주 어릴 때 아닌 거 여섯 살 아닌 때인가요? 거 아닙니까? 그때 본 것 같습니다. 나이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 돌아오는 거야 외치셨는데 왜 그렇게 좀 보셨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시장을 짧게 끊어놓고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장은 결국 길게 보면 항상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회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늘 회귀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떨어질 때 한없이 불안해지죠. 아,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심하게 내려꽂는 거 아니야? 최근에 제가 썸머랠리 옵니다. 여기서 많이 빠져봤자 50포인트 미만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이 막 그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더 심하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는데 그 썸머랠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약간 웅크리는 게 맞다. 그래야 더 멀리 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다면 썸머랠리의 폭, 즉 이제 상승폭을 2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잡아봐야 된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항상 떨어질 때는 의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시장을 먼저 보는 습관을 계속 여러분들 들이신다면 결코 시장을 잃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업황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종목 보시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들 거꾸로 하고 계시죠. 종목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업황이 안 좋네. 그리고 시장이 별로 안 좋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먼저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내가 손해볼 일 없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오를 일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업황의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업황적인 측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시장을 먼저 읽으려고 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 5개 여러분들 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돼지꼬리 땡땡. 네, 돼지꼬리 땡땡. 시장, 업황, 종목까지 순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병군 대표가 뽑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확인해 보이시죠. 자, 기사 살펴보시면요. M&A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또 오프닝 때 말했던 셀트리온 3사의 합병이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업계에서 이제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될 거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합병에 대한 전망까지 내놨는데 사실 M&A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빠르게 뭐 사업도 하고 돈도 네네. 많이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업을 분사를 많이 했죠.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이제 사실은 요거도 먹었고 그다음에 시장의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이번에 이제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반길 일이에요.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 뭔가 변화의 폭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해서 뭔가 사업을 해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자, 이 뭐 숨은 뜻은 사실은 여기서 숨은 뜻까지 찾아갖고 얘기를 드리면 또 뭐 컨스피러시 즉
의심병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제껴두고 왜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이때까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왜 이런 M&A 합병 그 바람이 불고 있느냐를 조금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네. 네. 앵커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네. 보일 때 우리 앵커님은 굉장히 이제 활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항상 앵커님의 일상 루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루틴이 큰 변화가 없으면 앵커님 볼 때 그냥 평범한 밋밋한 사람이구나라고 느끼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앵커님이 갑자기 루틴에 변화를 팍 주기 시작해요. 네. 갑자기 목을 파마를 하고 왔다거나. 그렇죠. 뭔가 갑자기 변화가 머리를 생겼어요. 민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앵커님을 딱 다시 보겠죠. 네. 그리고 앵커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시장도 이대로 그냥 밋밋하게 가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똑같네요. 보면 시장의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죠. 멀어지고. 네, 근데 M&A라는 게 되면 야, 이 변화가 생겼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M&A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는 거고. 네. M&A가 됨으로 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기는 기대감도 거죠. 있죠. 예, 예,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움직여주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성장했던 기업들이 지금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다.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나요? 예, 증여세. 증여세. 예, 상속세. 그쵸. 예, 우리 앵커님이 아마 증여세, 상속세와는 전혀 무관한 무관합니다. 예, 무관한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잘 이 몰라요. 부분을 잘 저도 사실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사실 주식적으로만 해석했을 뿐이지. 네네. 사실은 증여세, 상속세 막대하죠. 그러겠죠.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는 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죠? 평생 자기가 일궈온 기업을 이제 아들에게 혹은 딸에게 물려줄 때 내가 반 정도의 세금을 낸다? 아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없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또 증여세나 상속세의 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M&A를 통해서 팔자.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M&A 시장은 여전히 활발한데 이 M&A가 되면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수순이 이렇게 돼요. M&A가 되면 일단 임시주총을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임시주총. 수순 거의 이 수순이에요. 임시주총을 열어서 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주인, 그 주인의 우군들로 이사진이 구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 이사 선임,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사업 목적 추가. 요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펄, 우리가 말하는 재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신규 사업. 그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거고. 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인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네, 돈이 필요하죠. 그쵸. 그 돈이 이제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내가 이제 최대 주주니까 나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보통 삼자 배당 유정을 찍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지분율을 늘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찍히니까 뭔가 신규 사업을 하겠구나라는 기대감. 요것도 들어가죠. 생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것도 하나의 호재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막대한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만기 담보부 사채, 즉 CB를 발행할 거야.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신규 자금에 대한 호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런 여러 가지들이 M&A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네네. M&A가 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기대감도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신 게 주도 섹터로는 M&A 관련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M&A 그렇죠. 관련주 하면은.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M&A 관련주, 지금 뭐 최근에 이제 M&A 관련주 중에 가장
지금 이걸 기업 인수 합병이라고 이제 그쵸. 우리가 흔히 하죠. 네. 기업이 다른 데로 피인수되거나 같이 되거나 같이 그렇죠. 합쳐지거나 그다음 아니면 합병이 합병이 되거나, 되거나. 그죠?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합병의 개념에 가야 그쵸. 되고요. 이것도 M&A 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기업 인수, 이제 피인수 되거나 이제 기업을 이제 다른 곳에 인수를 하거나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잡아온 유망주로는 오하이임 INT가 있습니다. 이 오하이임 INT는 사실 최대 주주가 누구였느냐면 IMMPE라고 불리는 회사예요. 네. IMMP, 자 끝에 P자가 뭐냐면 Private Equity, 즉 사모펀드. 예, 사모펀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모펀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사모펀드는요, 사실 경영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영 참여는 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느냐? 재무적 투자자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무적 투자자는 회사가 좋아지면 언제든지 팔고 나가죠.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적 투자자. 이걸 유한 책임 사원이라고. 그러니까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죠. 주식 투자자분들이 대다수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만약 그 회사가 빚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내가 주식 투자했는 것 때문에 그 빚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면 하겠어요, 주식 투자?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안 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하시는 것, 뭐 하는 분들은 유한 책임 사원을 부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 이사 네. 이런 분들은 책임의 한계가 없다고 해서 어. 이분들은 법률상 용어로 무한 책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무한 책임. 그래서 형사상 문제, 민사상 문제를 다 책임지는 등기 이사들이 존재를 하죠. 네. 이게 이제 무한 책임 사원인데 보통 이제 이런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가 팔게 되면 이 OIM INT에서 이제 새로운 주인이 생기겠죠. 생기죠. 그죠? 당연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고 또 꾸려지고 그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죠. 생기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왜 유망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네. 지금 나형균 대표란 분이 이제 새로 신규 선임이 됐어요. 네네. 대표 이사잖아요. 네. 이제 새로운 이사. 이분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나영균 대표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아, 대표를 잘 봐야 된다. 예, 대표님의 어떤 양력, 업력 이런 것도 중요해. 본인이 해왔던 전공적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우리 앵커님이 실컷 지금까지 앵커 이제 역할을 해오시다가 네. 갑자기 아나운서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다른 거란다. 예, 갑자기 가구 회사의 대표로 갔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뭔가 공통점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OIM INT가 가구 회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네, 그 가구 회사죠.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선임됐을 때는 관련한 CEO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이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돼야 되는데 네, 이분은 어떤 분인데요? 예, 이 나영균 대표이사님은 네. 대한전선에 계시던 분이에요. 대한전선이랑 가구 회사라 좀 뭔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을 품어야 돼요. 아, 왜? 이거 의문을 품어야 돼요. Y를 그렇죠. 불러야 된다 우리가. 아, 왜? 이걸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대한전선, LS산전 이런 전선 회사들이 최근에 이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냐? 전기차 충전 사업. 전기차 충전 사업. 예, 전기차 충전기를 LS산전에서 만드는데 네. 이 이익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 아.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자동차를 판 것과 테슬라의 완속 충전기를 판 것이 영업이익이 비슷해질 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사업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면 예, 이제 요새는 CEO가 들어왔다는 예. 게 이쪽에서도 기대감이 있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전기차에 뭐가 이렇게 코만 딱 걸려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변동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아직은 확실한 건 몰라요. 확실하진 사실. 않지만. 확실하진 않은데 네. 대한전선에 계셨던 분이 여기 오하임 INT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아, 왜?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보면 이제 그거 될 수 있지 않느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사업에 대한 뛰어들 수 신규 사업이 안 생길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뭐 하겠어요? 삼자 배정 유증을 찍겠죠. 삼자 배정 유증이 혹은 있을 거다. 예, 만기 담보부 사채 아. 시비를 찍겠죠. 시비도 예, 그런 발행할 것도 거고. 어찌됐든 새로운 자금 수혈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 앵커님이 갑자기 어디서 돈이 확 생겼어요. 네. 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진다.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갑자기 얼굴이 확 바뀌어온다. 예, 나한테 새로운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돈이 생겼다. 그죠? 갑자기 네. 또 건강해지고 비싼 걸 많이 사게 되면 여러분들 막 돈이 생긴 것처럼 이 역시나 유망주나 M&A 기업들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충분한 이력들이 있는 거다라고 또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M&A가 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네네. M&A 된 회사 중에 주가 급등 나온 회사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 네. 1,200원에 머물러 있던 회사가 지금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웰바이오텍이라는 회사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구세현 대표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굉장히 사업을 많이 벌렸던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M&A가 되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급등 사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가 시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M&A 관련주들은 시장에 항상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시장에 새로운 어떤 항상 화두를 가져왔고 시장에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가져오고 시장에 어떤 관심을 항상 불러일으켜 왔던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M&A 관련한 이슈와 기업들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5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궁금하시죠? 우리 예병군 전문가님 진짜 부지런하세요. 왜냐면요. 힌트를 사진과 또 여러 가지 자료들로 가져오셨다. 뒤에 보이는데 이게 좀 클로즈업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정용진도 구했네, 품절템 먹태깡 인증. 힌트가 먹태깡인가요? 예. 네. 갑자기 이제 맥주가 보이네요. 그죠? 아사히 맥주가 예, 힌트인지 예. 먹태깡이 보입니다. 힌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상표는 가려야 되는데 상표가 나와버렸네요. 예, 그죠. 농도 짙은 마음. 네. 예, 그 마음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자, 이 먹태깡, 이게 품절 사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 정영진 회장님이 구했다. 이분은 이마트를 하고 계시니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우리는 쉽게 구하지 못합니다. 못 돼요. 저도 이거 몇 번이나 구하러 가봤거든요. 오늘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나 네.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영진 회장님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어떤 열풍 우리가 기억나죠? 살짝 기억이 나는데 허니버터칩의 열풍 이거하고 지금 조금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때 그 생각이 막 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먹태깡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먹태깡! 예, 그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힌트는 먹태깡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아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지금 바로 올려주세요. 추첨 통해 10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지금 4440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